당신은 지금도 몇 년 전 누군가가 준 상처를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그때 그 사람이 던진 차가운 말, 배신의 순간이 아직도 가슴에서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는가? 그렇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길 바란다. 오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화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화해하지 않을 용기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배워왔다. 특히 유교 문화권에서 자란 우리에게는 원한을 품는 것보다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덕목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정말 모든 상처를 용서해야 하는 걸까? 정말 모든 사람과 화해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걸까? 1300년 전 신라의 원효대사는 해골에 고인 썩은 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었다. 마음이 생하는 까닭에 여러 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면 감과 분이 다르지 않네.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따로 구하랴. 간밤에 달게 마신 물이 해골의 고인 썩은 물임을 알게 된 순간 원효는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임을 깨달았다. 그런데 이 깨달음을 우리의 인간관계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원효의 지혜는 단순히 마음먹기 나름이다라는 말로 축소될 수 없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그 상처가 정말 당신 것인가? 그 아픔이 계속해서 당신의 현재를 지배하도록 둘 것인가? 노후에 접어든 지금 당신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 하루하루가 선물 같은 시간인데 그 귀한 시간을 과거의 상처에 할애할 이유가 있을까? 더욱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지금도 당신을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있을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상처를 준 사람은 이미 잊었는데 상처받은 사람만 기억하며 고통받는 것이 인간관계의 잔혹한 현실이다. 원효대사의 또 다른 가르침을 살펴보자. 불성의 채는 바로 일심이니 일심의 성품은 모든 하찮은 아르마리들을 멀리 초월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찮은 아르마리란 무엇일까? 바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화해하지 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같은 생각들이다.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당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다. 그렇다면 화해하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처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모든 상처가 동일하지 않다. 실수로 인한 상처와 의도적인 악의에서 비롯된 상처는 전혀 다르다. 특히 당신이 취약한 순간을 노려 의도적으로 상처를 준 사람, 당신의 선의를 이용해 배신한 사람, 반복적으로 당신을 무시하고 폄하한 사람들과는 굳이 화해할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나이 들어서는 원수도 없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런 말들이 정말 당신을 위한 조언일까? 원효대사의 화쟁 사상을 오해하면 안 된다. 화쟁은 무조건적인 화해가 아니라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 위에 세워진 조화다. 독을 약이라 부르며 마시는 것은 화쟁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독성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위험을 높인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회복력이 떨어지는 만큼 정신적 스트레스가 몸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커진다. 상처받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자.
먼저 거리두기의 기술을 익혀야 한다. 물리적 거리두기와 정서적 거리두기 모두 필요하다. 원효 대사가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따로 구하랴라고 했듯이 그 사람의 인정이나 사과를 구할 필요가 없다.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 사람 생각이 날 때마다 분노하거나 슬퍼한다면 여전히 그 사람이 당신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자. 아, 저런 불쌍한 사람도 있구나. 원효 대사의 무예행처럼 모든 것을 초월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는 것도 필수다. 나는 왜 이렇게 상처받기 쉬울까 같은 생각은 독이다. 상처받기 쉬운 것은 당신이 선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자신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다만 이제는 그 선함을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에게만 베풀어야 할 때다. 원효 대사는 당시 최고의 지성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사회의 시선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었다. 이런 원효의 삶에서 배울 점은 다른 사람의 기대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인 삶의 태도다. 당신이 누군가와 화해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주변에서는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른다. 나이 들어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외로워진다. 화해하는 게 어른스러운 거다. 하지만 이런 말들에 흔들리지 마라. 이들은 당신의 상처를 직접 겪어보지 않았고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도 않는다. 오히려 화해하지 않기로 결정한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는 용기 있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원효 대사가 해골물을 마신 후 깨달은 것처럼 진짜 중요한 것은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이다. 화해하지 않는 것과 원한을 품는 것은 전혀 다르다. 원한은 독이지만 단순한 단절은 약이다. 그 사람을 미워하며 복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자기보호다. 어떤 이들은 그래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라고 걱정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당신을 상처 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있는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일심이란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참 마음이다. 이 참 마음은 외부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중심이다. 당신도 이런 중심을 만들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자신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중심 말이다. 그런 중심이 생기면 누군가의 사과를 기다리지 않게 된다. 누군가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게 된다. 누군가와의 화해가 없어도 충분히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든 후에야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다. 노년기의 인간관계는 젊을 때와 달라야 한다. 젊을 때는 인내하고 참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견디기 힘들어진다. 체력도 떨어지고 감정의 회복력도 예전만 못하다. 그런데도 굳이 자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을까? 대신 이제는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 억지로 만든 화해보다 진심으로 나누는 우정이 훨씬 값지다. 원효 대사는 또한 이런 말씀을 남겼다. 100년이 잠깐인데 어찌 배우지 아니하며 일생이 얼마인데 닥지 않고 게을리하라.
남은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직시하라는 의미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을 상처받은 감정을 치유하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데 쓸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상처 준 사람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예의는 지키되 감정을 투입하지 마라. 마치 날씨를 대하듯 담담하게 대하라. 비가 온다고 해서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람을 그저 자연현상 정도로 여기는 것이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접근해서 화해를 시도한다면 정중하게 거절하라. 이미 지난 일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더 이상의 대화는 차단하라. 당신의 결정을 설명할 의무는 없다. 주변 사람들이 화해하는 게 어때? 라고 권한다면 제가 편한 방식으로 살고 싶어요라고 대답하라. 당신의 인생 선택에 대해 타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과의 관계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나는 나를 지킬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다. 나는 나에게 해로운 것들을 과감히 차단할 줄 안다. 이런 자기 대화를 통해 당신의 결정을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다. 원효 대사는 무해행으로 유명했다. 무해행이란 걸림이 없는 행동, 자유자재한 삶을 의미한다. 사회의 관습이나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당신도 이제 그런 무해행을 실천할 때가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용서해야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용서한다는 것이 반드시 화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음속으로 이제 그 일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런 접근법을 권한다.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화해보다는 자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상대방이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화해는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화해를 원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그 사람이 그리워서인가? 아니면 용서하는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인가? 만약 후자라면 그것은 진정한 화해가 아니라 자기 기만에 가깝다. 원효 대사의 지혜를 빌려 말하자면 진짜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본질이다. 겉으로는 화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면 그런 화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솔직하게 화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더 건강하다. 노년기에는 정신적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 중요하다. 젊을 때처럼 무한정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없다. 그 귀한 에너지를 상처 준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잘 사랑하는 데 쓸 것인가? 원효 대사가 깨달은 일체유심조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자.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현실에 대한 해석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라는 뜻이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런 사람을 만나서 세상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해석의 권한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다. 화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 결정을 명확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 애매모호한 태도는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연락을 차단할 것은 차단하고 만남을 피할 것은 피하라. 그리고 이런 결정을 내린 자신을 격려하고 지지하라. 나는 현명한 결정을 했다. 나는 나를 지킬 줄 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이런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당신의 결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새로운 관계에도 마음을 열어야 한다. 상처받은 관계에만 매몰되지 말고 건강한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보라. 취미 모임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 때는 적절한 경계선을 설정하면서도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원효 대사처럼 지혜롭게 분별하되 편견에 사로잡히지는 않는 것이다. 원효 대사의 말년 모습을 떠올려 보자. 그는 어떤 특정한 집단에 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모든 사람들과 어울렸다. 이런 유연함이야말로 노년기에 필요한 지혜다. 당신도 이제 과거의 자신에 너무 얽매이지 마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상처받았던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 더 현명해졌고 더 강해졌으며 더 분별력이 생겼다. 감정 처리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상처 준 사람에 대한 분노가 올라올 때는 억지로 참으려 하지 마라. 분노를 느끼되 그것이 당신의 행동을 좌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분노가 올라올 때는 심호흡을 3번 하고 이 분노는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말해보라. 원효 대사가 추구한 자비의 진정한 의미도 되새겨보자. 자비란 무조건적인 관용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랑이다. 자신을 해치는 것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진정한 자비는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보호하는 데서 시작된다. 혹시 당신이 나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라는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런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이기적일 수 있는가? 빈 그릇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물을 나누어 줄 수 없다.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으로 연습해 보자. 명절 등으로 상처 준 사람과 마주쳐야 한다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오늘은 그 사람과 마주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다라고 미리 다짐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 사람을 마주쳤을 때는 자연스럽게 인사는 하되 대화를 길게 이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 후 자연스러운 핑계로 자리를 뜨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화해를 요청한다면 그런 일도 있었죠라고 담담하게 대답하고 화제를 돌려라. 절대로 과거 이야기를 길게 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라. 중도란 극단을 피하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용서도 극단이고 무조건적인 복수도 극단이다. 진정한 중도는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화해 가능성을 판단해야 할까? 상대방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는가?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인식하고 있는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행동 변화가 보이는가?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화해는 시기상조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상태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여전히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난다면 아직 화해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억지로 화해하려 들지 마라. 마음이 충분히 평안해진 후에
고려해도 늦지 않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래도 괜찮다. 모든 관계가 화해로 끝나야 한다는 법은 없다. 어떤 관계는 그냥 끝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싶다. 상처 준 사람과 화해하지 않기로 한 당신의 결정은 옳다.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용기 있는 선택이다. 그 선택을 후회하지 마라. 대신 그 선택이 가져다 줄 평안과 자유를 만끽하라. 당신의 남은 인생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상처와 원망이 아닌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원효 대사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